미드웨이 해전이 끝난 지 약 2달여가 지난 1942년 8월, 솔로몬 제도 북단 부겐빌 섬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은 솔로몬 제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남단에 위치한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장이 골칫거리가 될 것을 안 미국은 해병 제1사단을 주력으로 하는 원정군을 파견해 1942년 8월 7일 아침 과달카날과 북쪽에 있는 툴라기 섬에 상륙시킵니다. 과달카날의 일본 비행장 건설 부대는 미군 상륙 직전까지 대부분의 건설을 완료했지만 실제로 비행장에 항공기들을 배치시키기 전에 압도적인 전력의 미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비행장은 미군에 넘어갑니다. 과달카날 섬을 똑같은 축척으로 제주도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초까지 6개월이 넘는 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영상은 태평양 전쟁 과달카날 초반전의 5번째 영상으로 아래 영상 설명란과 고정된 댓글에 지금까지 올라온 전체 영상들의 재생 목록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과달카날 초반전의 상륙 4번째 영상과 지금 보시는 5번째 영상 사이에 사보섬 해전 시리즈가 시간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달카날 초반전 시리즈는 총 6개월여의 과달카날 전투 중에서 처음 3분의 1인 1942년 8월과 9월 정도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미군 해병 제1사단은 과달카날에 상륙해 일본군이 만들던 비행장을 쉽게 점령하고 약간의 무장 병력과 다수의 건설 노동자로 이루어졌던 일본 부대는 서쪽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때 미군에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생기는데요. 제대로 된 항구가 없어 손으로 보급 물자를 나르는 바람에 하역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라바울 근거 일본 항공대 공습으로 호위 전투기들이 손상을 입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일본 항공대에 발각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철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정보다 하루 빠른 철수였습니다. 문제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미 상륙한 부대를 위한 보급 선단들이었는데요. 전체 상륙 선단을 지휘하고 있던 미 해군의 터너 제독은 미 해병 제1사단장인 밴더그리프트 소장을 사보섬 해전이 일어나던 8월 8일 밤에 기함에 불러서 비록 하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수송선단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송선단이 철수하기까지 과달카날 해안에 하역을 마친 보급물자는 원래 계획의 절반, 155mm 결국 못 내리고 수송선이 도로 가지고 갔고, 식량은 37일분만 하역하는 데 성공했고, 탄약은 4일 전투 분량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과달카날의 미군에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달카날의 미 해병들은 식사를 하루 2회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미 해병대가 상륙하고 나서 비행장을 지키고 있던 소수의 일본군은 1개사단 규모의 미군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비행장을 건설하던 강제 노동자들을 데리고 마타니카우 강을 건너 피신합니다. 비행장과 룽가 포인트 지역을 점령한 미군은 곧바로 방어전선 수립에 들어갑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은 점령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합니다. 과달카날을 방어하는 미 해병 제1사단은 제5연대와 제1연대가 주축이 되고 제11연대에서 2개 대대가 빠진 병력에 기타 부대를 포함해 약 1만여 명이었습니다. 비행장 동쪽에 일루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방어선에는 제1연대가 주로 배치되었고 룽가 포인트까지의
북쪽 해안선 방어도 맡았습니다. 쿠쿰 마을을 중심으로 한 동쪽 방어선은 제5연대가 주로 맡았습니다. 비행장 남쪽 지역은 정글 지역이어서 이쪽으로 일본군이 침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서 주로 몇 개의 초소를 띄엄띄엄 설치하는 식으로 방어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체 방어선의 길이는 약 8.8km에 이르렀는데요. 방어선을 쭉 둘러서 철통같이 지킨다는 개념보다 많은 병력을 안쪽에 배치하고 방어선이 돌파되면 바로 달려가 지원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미군은 75mm 포 등 몇 개 안 되는 야포도 비행장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90mm 대공포도 방어선 안쪽에 배치합니다. 바다를 통한 보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행장을 지키는 것은 해병 제1사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도망치면서 남기고 간 비행장은 100%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일본군이 남기고 간 비행장을 점령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는 약 800m가 좀 안 되었는데요. 미 해병 제1공병대대는 일본군이 거의 완성한 비행장을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급 선단이 예상보다 빨리 철수하면서 건설 장비들도 대부분 하역하지 못했는데요. 일본군 건설대가 황급히 철수하면서 이렇게 버리고 간 장비들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미 해병 공병대는 악전고투 끝에 1942년 8월 10일 활주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비행장에는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건물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 이후 약 3개월 동안 비행장의 통제본부로 쓰이게 됩니다. 8월 10일 밴더그리프트 사단장도 참석해서 조촐한 준공식을 가지고 이 비행장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히류를 공격하다 전사한 해병항공대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 편대장 로프턴 핸더슨 소령의 이름을 따서 핸더슨 필드로 명명하게 됩니다. 미군은 핸더슨 필드를 중심으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서쪽의 포인트 크루즈와 코쿤보나 마을 사이 지역에 일본군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 지역을 정찰하면서 산발적으로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미군 정찰대가 8월 12일에 이 지역에서 일본군 장교를 한 명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일본군 장교는 처음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으나 술을 조금 마시고 나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교가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자기 부대가 마타니카우와 코쿤보나 사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굶주린 채 정글을 헤매고 있는 군인과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정찰대가 이 지역에서 일본군이 올린 백기를 보았다는 보고도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미군은 이 문제의 지역에 규모를 늘린 정찰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륙 5일 후 핸더슨 필드 명명 2일 후에 바로 벌어진 이 상황.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